퇴직 후 다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는 일용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의 50%를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소득으로 연 2천만 원을 벌면 지금은 추가 보험료가 없지만 개편안대로라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한 달 약 6만 8천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힘들게 번 돈 때문에 보험료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억울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일당을 받고 일한 소득인지, 재취업한 직장의 월급인지, 아니면 월급 외 임대천 사업 이자 소득인지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퇴직 후 다시 일하는 분들의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누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현재 상태부터 짧게 짚겠습니다. 이 내용은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입니다. 소위원회는 안건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실제 제도 변경은 본위원회 심의와 후속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험료 고지서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소득에 보험료를 더 반영하려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만큼 최종안이 발표됐을 때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단할 준비는 해둘 수 있습니다. 같은 퇴직자라도 건강보험료 계산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 다시 취업해 월급만 받는 사람. 둘째, 건설 현장이나 물류처럼 일당을 받는 사람. 셋째, 직장 월급 외에 임대사업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 넷째, 지역가입자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나는 연 2천만 원을 넘으니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건강보험 자격과 소득 종류를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퇴직 후 회사에 다시 취업해 월급만 받는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급여에 붙는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 보험료율 7.19%를 적용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나온 월 6만 8천 원 추가는 월급 자체에 모든 사람이 더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재취업한 회사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수 외 소득 공제 축소 사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괜히 큰 숫자만 보고 월급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 배당 같은 소득이 있다면 뒤에서 설명할 세 번째 경우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입니다. 보도된 개편안은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에 대해 그 소득의 5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27만 5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월 평균으로 단순히 나누면 약 167만 원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꾸준히 일했다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고소득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새로운 보험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반영한다고 보도된 것이 아니라 연 2천만 원 초과자의 일용근로소득 50%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보험료 계산식과 공제여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최종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었다고 모든 사람이 월 6만 8천 원을 낸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월 6만 8천 원은 다음에 설명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됐지만 월급 외에 소득도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이자 배당 같은 보수 외 소득에서 연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별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개편안은 이 공제액을 연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보도된 계산을 보면 월급 외 소득이 연 1,500만 원인 사람은 지금은 추가 보험료가 없지만 개편안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약 3만 4천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이면 지금은 추가 보험료가 없지만
월 약 6만 8천 원, 연 3천만 원이면 현재 월 약 6만 8천 원에서 개편 후 월 약 13만 6천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 달 3만 4천 원이나 6만 8천 원은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크지 않은 재취업자에게는 통신비나 관리비 한 항목에 가까운 돈이고 매달 계속 나가면 체감 부담이 달라집니다. 더구나 이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최종 고지액이 아니라 공개된 개편안을 2026년 보험료율에 적용한 보도 계산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뿐 아니라 보험료가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최저 보험료를 월만 80원에서 22,260원으로,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월 22,160원에서 22,260원으로 맞추는 방안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거나 월급이 적은 분에게 10,000원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 이번 개편과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2027년과 2028년에는 인상분의 절반만 반영하고 2029년에 전액 반영하는 단계적 방안이 함께 보도됐습니다. 반대로 최고 보험료 상한을 올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급여에 붙는 보험료 가운데 본인 부담 최고액을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대부분의 은퇴자나 재취업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도된 영향 대상은 직장가입자 약 7,060명, 지역가입자 약 1,891세대인 최상위 소득 구간입니다. 뉴스에서 612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더라도 일반 시청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일용근로소득 반영, 월급 외 소득 공제, 최저보험료 3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분은 조금이라도 일하면 자격이 끊기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일용근로소득 반영이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새로운 예외나 소득 기준을 둘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소득이 회사 월급인지 일용근로인지, 임대사업 금융소득인지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내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지난해와 올해 소득을 회사 월급, 일용근로소득, 임대사업소득, 이자 배당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셋째, 최종 의결 자료에서 공제액과 반영률, 시행일, 경과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자격과 현행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 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자의 소득 50%를 반영하는 방안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공제를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같은 2천만 원이 나오지만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월 6만 8천 원은 월급 외 소득연 2천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한 보도 계산이고 모든 일용직이나 모든 퇴직자에게 붙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번 재취업 월급만 있음, 2번 일용근로소득 있음, 3번 월급 외 소득 있음, 4번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번호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종안이 나왔을 때 가장 궁금한 유형부터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